요즘 미국 대선 굉장히 핫하죠. 아무래도 미국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의 대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또 미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생각할 때 신경 쓰지 말라.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영상 마지막에 만약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미국 대선이 왜 이렇게 핫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언론과 미디어 때문입니다. 특히 유튜브 대단하죠. 그래서 이 미디어를 보면 이번 대선은 뭐 미국의 전환점이 되는 뭐 터닝 포인트다. 심지어는 워터쉐드, 이정표가 되는 대선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글쎄요, 미국 대선, 최근의 대선을 보더라도 미국 역사에서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았던 그런 대선이 있었을까요? 2000년 선거만 보더라도 조지 W 부시가 당선되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했고, 2008년 선거 대단했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탄생, 버락 오바마 2008년 선거도 대단했고, 지난번에 2016년 선거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죠. 그런데 미국의 역사에서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 되었던, 혹은 분수령이 되었던 선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 정도로 중요한 선거였느냐,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역사가들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역사가로서 이 촉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트럼프는 미국 역사의 긴 호흡 속에서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슬로건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이것도 새로운 슬로건이 아니죠.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1980년 선거, 1984년 선거에서 사역동사에 let's만 붙여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듭시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죠. 미국 역사에서 이런 유사한 슬로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19세기 예를 들까요? 1850년대에 미국에는 아메리칸 파티, 미국당이 창설이 돼요. 지금 트럼프의 공약과 슬로건이 거의 일치됩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웠고, 미국을 미국답게, 미국을 위한 미국을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죠. 그럼 왜 최근 들어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이 이게 증폭이 되고 있을까요? 1960년 선거에서 텔레비전이 미국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텔레비전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죠. 2008년부터는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2012년 선거부터는 이게 트위터와 같은 SNS가 이제 더해지면서 아주 폭발적인 변수가 됩니다. 특히 2016년 트위터 굉장했죠. 이번에 이 대선 관련 이 유튜브를 보면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요. 또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무튼 이번 이 대선에 이 유튜브의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마치 이 구독과 조회수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전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과도한 관심, 과도한 걱정,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게 쿨링 다운, 이러한 그 열의를 식히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사 전문가로서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면은, 미국사의 큰 틀에서 이번 대선이 미국 문명에서 엄청난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외교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큰 외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립주의라는 개념은 좀 학술적으로 복잡하기는 합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는 약간 그 의미가 다르죠. 어떨 때는 중립주의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시대에는 완전한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탈냉전 이후의 고립주의, 이것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국외 문제에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고립주의입니다. 일단 복잡하니까 제가 앞으로 단순하게 고립주의 혹은 개입주의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20세기만 우리가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죠. 고립주의 정서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고립주의 정서가 강했을 때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2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의해서 이제 고립주의를 미국에 탈피하고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이후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게 되고 또 냉전이 도래합니다. 1950년 우리의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죠. 그러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이제 소련까지 붕괴되죠. 그래서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시 고립주의 정서가 도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로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벌이고 다시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 정서로 되돌아갑니다. 2008년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이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에 따른 미국의 고립주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죠. 2016년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선거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했던 큰 줄기였던 고립주의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갖는 이 전반적인 고립주의 정서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에서 특별한 외교 정책을 표방하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외교 정책 중에서도 이게 경제와 관련이 있거나 국민의 국내 이 정서와 민감하게 연결된 부분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표출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미국 유권자들의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나 해리스는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자들은 뚜렷한 정책을 펴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정책도 어떤 뚜렷한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등 중국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게 미국의 국익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의 대상입니다. 다만 대선 때가 되면 강력한 대중국 정책이 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최근에 TV 토론에서 보았듯이 중국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고 또 관세 정책 등이 언급이 됐지만 어느 후보도 자신이 당선이 되면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번 대선은 외교 문제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 즉각적으로 젤렌스키와 푸틴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여서 자기가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끝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런 약속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그렇게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지도 의문이죠. 물론 두 후보의 성향은 뚜렷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외교 시스템보다는 사람 중심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죠. 푸틴이 그렇죠. 시진핑이 그렇죠. 트럼프까지 가세가 된다면은 세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이 동물의 이 정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즉흥적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했고 또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외교적인 업적으로 홍보를 세우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의문일입니다. 푸틴,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과의 1대1 개인적인 그런 외교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일종의 외교적 혹은 정치적 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여러 관계가 악화되었잖아요. 해리스 아직 미지수입니다. 결국 바이든의 원칙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또 이번 토론에서도 해리스는 미국의 원칙을 얘기하고 동맹국가의 이 리스펙트, 이 존중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런 걸 보면 유럽과 아시아 이 동맹국가의 동맹 강화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개인의 능력과 이게 자신감을 내세우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해리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해리스가 뭐 동맹국가의 존경, 뭐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보다 더 원칙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가 이전의 공화당 리더들 중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자기 캠프로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딕 체이니도 있잖아요. 딕 체이니는 누굽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실 부통령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네오콘 지도자로서 사실상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라크 전쟁을 발발했던 굉장히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을 언급하는 게 과연 해리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해리스 캠프에 있다면은 과연 해리스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가? 어려운 질문이죠.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외교와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두 후보 중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떤 외교 정책을 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외교 부분은 두 후보자의 토론 성적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뭐 국내 문제, 뭐 예컨대 낙태라든지 그리고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이 토론 직후에 CNN이나 다른 방송사의 여러 가지 채점 직계표를 보면은 외교 부분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외교적 혼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내 문제에 있습니다. 미국 내 진영 갈등이나 도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미국 대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외교적 원칙과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은 6.25나 탈냉전 그 시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의 경제적이라든지 문화적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국력이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의 변수,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민감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레버리지, 어떤 지렛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야 할지, 이런 이 컨센서스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외교의 혼란은 우리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 기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너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